이상하게 늘 당신만 만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처음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엔 기대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조차 없는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이 못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해주고 먼저 이해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말을 다 꺼내주고 설명을 끝까지 해주고 요청이 오면 바로 움직이고 불편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편하다. 굳이 조심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걸 참으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위치가 바뀝니다. 한 번은 배려, 두 번은 당연, 세 번째부터는 당신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오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지속적으로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말이 적고 반응이 느리고 선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9%의 사람들이 끝까지 배우지 못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5가지 행동을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말을 왜 줄여야 하는지, 왜 즉답하면 안 되는지, 왜 선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야 하는지. 이걸 알면 당신이 더 세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의 태도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른 채 그대로 두면 관계는 유지되는데 당신만 점점 만만해집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진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침묵이 어색해서, 공백을 못 견뎌서 말이 길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봅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상대 머릿속엔 이런 판단이 올라옵니다. 확신은 없네. 설명으로 밀어붙이네. 지금 이 사람이 급하네. 특히 이런 순간에 말이 늘어집니다. 거절해야 할 때, 책임이 애매할 때,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상대 눈치를 볼 때, 이때 만만해지는 사람은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 상황이 좀 제가 안 하려는 건 아닌데.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넘어갑니다. 반대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짧고 문장이 결정으로 끝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들엔 해명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례해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대는 틈을 찾고 말이 짧을수록 상대는 선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설명은 요청받기 전까지 하지 말 것. 부여는 한 문장까지만. 사과는 짧게. 행동은 분명하게. 변명은 하지 말 것.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10문장짜리 해명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의 양을 줄이면 말의 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만만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즉답하지 마라. 반응 속도가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반응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고, 부탁을 받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내라고 말하고, 질문이 떨어지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입부터 엽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성실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는 신호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가능하네. 기다릴 필요 없네. 지금 당장 써도 되겠네. 즉답은 친절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벼움의 표시가 됩니다. 특히 이 순간입니다.
퇴근 후 연락, 주말 저녁에 부탁, 너밖에 없어서 라는 말. 여기서 바로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한 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가능한 사람으로 등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지금 안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괜히 거리 생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즉답을 반복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배려가 아니라 자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원은 항상 더 요구됩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요청을 받는 순간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고 일정을 보고 생각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건 밀당도 아니고 권력 싸움도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아무 때나 쓰이지 않는다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일정 보고 답 드릴게요. 지금은 바로 결정 못합니다. 이 말 하나로 부탁은 당연히 아니라 요청으로 바뀝니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묻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마세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고 그 다음 말하세요. 그 짧은 공백 하나가 당신의 말을 가볍지 않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편한 사람이 되고 적절히 늦게 반응하는 사람은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선을 그어라. 처음 넘기는 순간 기준이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이유는 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갈립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지금 말하면 분위기 깨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 한 번의 침묵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허용된 행동으로 배웁니다. 퇴근 후 연락에 한 번 답해주면 그건 예외가 아니라 가능한 시간이 됩니다. 무례한 말투를 한 번 넘기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허용된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 사람은 선을 한 번 넘기면 다시 안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나중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걸 화내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요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유를 말 안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설명을 붙이는 순간 상대는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상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선을 그을 때는 설득이 아니라 공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경계를 지키면 사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걸러진 겁니다. 선을 지키는 순간 당신 곁에는 당신의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 수 있어도 소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모든 걸 설명하지 마라. 설명이 길어질수록 약해 보인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결정을 내려놓고도 설명을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왜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닌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유부터 늘어놓습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 나쁘게 보이기 싫다. 납득만 시키면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면 받아들일 수 있나?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지 않나?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미 협상의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대부분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편해지고 당신은 더 초조해집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결정은 결정으로 끝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문장 뒤에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시 묻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때 흔들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리고 멈추세요. 침묵을 두세요. 설명이 짧아질수록 당신의 선택은 의견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례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무례한 건 선을 넘는 질문이고 당신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은 해야 합니다. 업무상 책임이 있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불필요한 설명, 방어적인 설명, 승인을 구하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끊는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칩니다. 사람들은 논리가 탄탄한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설명을 줄이면 차가워 보이는 게 아니라 단단해 보입니다. 이게 만만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네 번째 기준입니다. 베풀되 당연하게 만들지 마라. 착함이 무시로 바뀌는 순간 당신이 만만해진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아무 표시 없이 베풀어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반응은 거의 같습니다. 처음엔 고맙고, 두 번째엔 익숙해지고, 세 번째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대는 요구로 바뀝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베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항상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한가요? 어떤 도움이 정확히 필요한가요?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은 즉시 소비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베풀고 나서 자기 호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시간이 꽤 들었는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생색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호의에도 값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두 번째 부탁부터는 반드시 조심합니다. 첫 번째는 호의지만 두 번째는 패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또 바로 들어주면 상대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제가 바빠서 어렵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해 줍니다. 넷째, 감사는 남겨야 합니다. 도와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호의를 의식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베풀 필요 없습니다. 호의는 아무데나 쓰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권을 내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설명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이 정도의 거절을 버텨냅니다. 기억하세요. 베품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베품이 선택일 때만 존중이 남습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차가워지는 것도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선을 분명히 하고 설명은 아끼고 호의는 관리하는 것. 이 5가지만 바꿔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